안녕하세요. 알트도서관입니다. 요즘 코인 시장 솔직히 쉽지 않죠.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떨어지고 언제 사야 되지 보다 이걸 그냥 들고 있어도 되나가 더 고민인 시장입니다. 예전에는 코인 투자는 무조건 시세 차익이었죠. 사서 오르길 기다리는 것. 하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매매만으로 수익 내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서도 돈 벌 수는 없을까? 혹은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이 질문의 답이 바로 랜딩 코인입니다. 특히 불장을 기다리는 자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기하는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 돈들이 모이는 곳, 바로 랜딩 플랫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통 은행에 대비해 랜딩 코인 플랫폼의 장점을 살펴보고 랜딩 플랫폼에서 대출과 예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 랜딩 코인의 종류와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통금융에서도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랜딩 코인은 뭐가 다른 걸까요? 가장 먼저 금리 수준이 달라요. 은행 예금은 안정적이지만 금리가 낮죠. 미국 기준 5년짜리 예금 금리 약 4% 정도, 한국은 더 낮습니다. 그런데 랜딩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을 맡기면 6%에서 10%까지 이자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변동성이 있지만 수익 잠재력은 훨씬 크죠.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은행은 영업시간과 국가 규제에 제한이 있지만 랜딩 코인은 24시간 전 세계 어디서든 예치하고 대출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담보 기반의 유연성입니다. 은행 대출은 신용평가가 필요한데 랜딩 코인은 코인을 담보로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암호화폐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미 코인이 있는데 굳이 빌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코인을 팔아서 쓰면 되지 않나? 맞아요. 단순히 현금이 필요하다면 코인을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랜딩의 진짜 장점은 코인을 팔지 않고도 현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가진 A씨가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믿는다면 코인을 팔아버리면 상승분은 놓치게 되죠. 하지만 랜딩을 통해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코인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필요 자금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코인을 팔아서 현금을 얻는 대신 빌려서 현금을 쓰면 가격 상승의 이익을 그대로 누리면서 유동성도 확보하는 전략이 되는 거죠. 네 번째, 탈중앙화 운영입니다. 은행은 운영과 관리가 중앙화되어 있어 수수료와 규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디파이 랜딩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투명하게 운영되어 누구나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랜딩 코인은 단순 예치만 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스테이킹, 유동성 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치한 코인을 담보로 더 많은 코인을 빌려 추가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에이브에서 ETH를 담보로 DAI를 빌려 다시 ETH를 사는 방식입니다.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지만 가격이 급락하면 청산되어 원금을 잃을 수도 있어 높은 리스크와 높은 보상이 특징입니다. 스테이킹은 코인을 네트워크에 잠궈 블록 생성이나 검증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자를 받는 것은 예치랑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검증 비용으로 돈을 받은 점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풀, 리퀴디티 풀 전략입니다. 여러 사용자가 코인을 모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풀을 만드는 것이죠. 예치자는 거래 수수료와 프로토콜 토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 시 알아둬야 할 핵심 질문을 아베 코인을 예로 들어 설명할게요. 플랫폼에 아베 같은 랜딩 코인이 없어도 코인을 담보로 받고 대출을 해줄 수 있잖아? 랜딩 플랫폼에서 아베 같은 코인이 왜 필요해? 결론부터 말하면 기술적으로는 아베 같은 코인이 없어도 랜딩은 됩니다. 실제로 랜딩의 본질적인 기능은 플랫폼 토큰 없이도 충분히 돌아가요.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다른 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 자체는 USDC, ETH, BTC 같은 자산만 있어도 스마트 컨트랙트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같은 코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베 코인을 랜딩을 위한 코인이 아니라 프로토콜을 소유하고 운영하기 위한 코인입니다. 아베는 은행처럼 누군가가 소유한 회사가 아니에요. 대신 아베 토큰 보유자들이 사실상의 주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코인을 담보로 받을지, 담보 비율은 얼마로 할지, 청산 기준을 얼마나 빡빡하게 할지, 수수료를 어디에 쓰는지와 같은 규칙들을 아베 토큰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로 결정합니다.
또한 아베는 탈중앙화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플랫폼 토큰이 없으면 결국 누군가가 코드를 관리하고 업데이트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디파이가 아니라 코드로 돌아가는 중앙화 금융 서비스가 돼요. 아베가 딘 토큰은 플랫폼의 권한을 특정 회사가 아니라 토큰 보유자 전체에게 분산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아베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아베 가격은 대출 수요가 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코인이 아닙니다. 아베의 가치는 아베 프로토콜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지, 얼마나 많은 자금이 이 위에서 굴러갈지, 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아베를 계속 묶어둘지, 이런 플랫폼 전체의 신뢰와 지배력에 베팅하는 구조예요. 아베는 아베라는 플랫폼의 주식이자 그리고 의결권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랜딩 플랫폼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여전히 디파이 랜딩 시장의 왕자를 지키고 있는 곳은 아베입니다. 아베는 가장 오래된 랜딩 프로토콜 중 하나이자 현재도 TBL 기준으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전체 예치 자산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지만 여전히 수십억 달러 단위의 자금이 묶여 있고 디파이 랜딩의 기준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했을 때 나오는 공급 이자는 대체로 연 3에서 5%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자산은 1에서 3%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베를 상징하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플래시론입니다. 담보 없이도 아주 짧은 순간 대출을 받고 같은 트랜잭션 안에서 상환만 하면 이자를 내지 않는 구조로 개발자들과 고급 트레이더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죠. 무엇보다도 긴 시간 동안 운영되면서 치명적인 해킹 사고가 거의 없었다는 점 때문에 랜딩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추천되는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는 컴파운드입니다. 컴파운드는 디파이 랜딩의 초기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대표적인 프로토콜이에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라 랜딩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용자는 자산을 예치하고 그 자산을 빌려 쓰는 사람들로부터 자동으로 이자를 받는 구조이고 모든 이자율은 온체인 알고리즘으로 투명하게 결정됩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구조의 단순함과 안정성 덕분에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 선택받는 플랫폼입니다. 세 번째는 수익률 최적화의 강자로 불리는 몰포입니다. 몰포는 아베나 컴파운드 위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레이어라고 보면 되는데 코인 공급자와 차입자를 직접 연결해 줍니다. 이 덕분에 같은 자산을 예치하더라도 기존 랜딩 프로토콜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풀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 5%에서 높게는 8%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코인베이스와의 협업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사용자 유입이 크게 늘었고 그 영향으로 2026년 들어서도 TVL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펜들입니다. 펜들은 만기를 정해놓고 고정이자를 받을지 아니면 변동이자를 받을지 결정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더라도 고정이자를 미리 사둔 구조라면 수익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최근에는 메이플 같은 플랫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이플은 암호화폐 담보 랜딩을 넘어서 실물 자산 기반 대출과 기관 대상 대출을 다루는 프로토콜로 디파이 랜딩이 점점 전통 금융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디파이 랜딩은 단순한 코인 예치 수익을 넘어서 하나의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랜딩 코인은 장기 보유자에게 유리해서 코인을 팔지 않고도 수익 발생하고 시장이 횡보할 때도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대출의 경우 리스크도 있습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청산되고 해킹, 스마트 컨트랙트 위험이 있지요. 또는 셀시우스와 같은 플랫폼 파산 사례가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 랜딩 코인은 단순히 투자용 코인이 아닙니다. 금융 인프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코인을 들고 있으면서도 금융 흐름을 만들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 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 보유자,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싶은 사람, 스테이블 코인 활용 전략을 쓰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앞으로도 랜딩 코인은 코인 시장의 중요한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 상승만 바라보는 투자에서 코인을 일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리하면 랜딩 코인은 단순히 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금융 인프라입니다.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가격 상승 이익을 유지하면서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예치하면 대출자의 이자가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랜딩 코인의 가격은 대출 수요가 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코인이 아니라 플랫폼 전체의 신뢰와 지배력에 좌우됩니다. 아베, 컴파운드, 모포, 펜들 같은 플랫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치, 대출, 수익 최적화를 지원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장기 보유자에게 유리하며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나 전략적 운용을 통해 시장 변동성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랜딩 코인은 코인 시장의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단순히 제 채널을 팔로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구독이 많아지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게 되고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채널을 키우고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